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 콘센트 있잖아요. 근데 혹시 왜 나라마다 모양도 전압도 제각각인지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110V와 220V, 그 안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효율과 역사의 비밀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랑 다르게 생긴 그 일자 모양 플러그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하고 당황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근데 또 유럽이나 우리나라를 보면 동그란 구멍 두 개가 딱 자리 잡고 있고요. 대체 왜 이렇게 통일이 안 된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여행지에서의 작은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전압의 과학적인 원리를 짚어보고 이게 왜 나라마다 달라졌는지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까지 들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집 전기 안전 수치까지 깔끔하게 챙겨가세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여행자의 전기 퍼즐인데요. 대체 왜 전 세계는 하나의 표준을 쓰지 않고 이렇게 복잡하게 다른 플러그와 전압을 쓰게 됐을까요? 그 미스터리의 첫 번째 단서부터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 개념 하나만 딱 짚고 갈게요. 우리가 맨날 몇 볼트 하잖아요. 이 볼트, 즉 전압이라는 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전기를 밀어주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힘, 이 압력이 셀수록 더 강한 전기가 흐르는 거죠. 쉽죠? 자, 그럼 이 전압이라는 힘이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진짜 쉬운 비유 하나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만 딱 이해하시면 오늘 내용의 절반은 이미 아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220V는 아주 높은 곳에 있는 물탱크, 110V는 낮은 곳에 있는 물탱크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연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이 수압이 훨씬 세겠죠? 전기 똑같습니다. 220V는 그 강한 압력 덕분에 일반적인 굵기의 전선으로도 전기를 시원하게 보내주는데요. 110V는 압력이 약하다 보니까 같은 양의 전기를 보내려면 훨씬 더 굵은 전선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더 굵은 전선은 당연히 더 비싸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220V가 전기를 보낼 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이 효율성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이 간단한 공식 안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의 힘, 즉 전력은요,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한 값이에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똑같은 3000W짜리 에어컨을 튼다고 생각해 볼게요. 220V 환경에서는 13.6A라는 전류가 필요한데요. 110V에서는요, 정확히 2배인 27.2A의 전류가 흘러야만 해요. 2배나 많은 전류가 흘러야 하니까 이걸 버티려면 당연히 110V 쪽 전선이 훨씬 더 두껍고 튼튼해야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이 있죠. 아니, 220V가 이렇게나 효율적인데 왜 미국이나 일본 같은 큰 나라들은 아직도 110V를 쓰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 답은 과학이 아니라 역사에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작점에는 바로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이 있었습니다. 전기가 처음 세상에 퍼지던 시절에 에디슨이 110V를 표준으로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술로는 220V는 다루기가 너무 위험했고 사실 기껏해야 전구 불 밝히는 정도였으니까 110V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나 일본처럼 전기를 먼저 받아들인 나라들은 이 110V를 기준으로 나라 전체의 전력망을 쫙 깔아버린 거예요. 이제 와서 이걸 전부 220V로 바꾸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비용이 문자 그대로 천문학적으로 드니까 비효율적인 걸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어렵고 힘든 걸 실제로 해낸 나라가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엔 110V를 썼는데 이걸 220V로 바꾸는데 성공했거든요. 정말 대단하죠?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110V를 계속 써왔어요. 그런데 1960년대 나라가 막 발전하면서 공장도 늘고 전력 사용량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도저히 110V로는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서 1973년에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로 220V로 전압을 올리는 사업이었죠.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났냐면 2005! 무려 32년이 걸린 엄청난 대장정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뒤에는
바로 한만충 교수님 같은 선구자가 계셨습니다. 당시 유럽이 220볼트를 쓰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기를 쓰고 비용을 아끼는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정부에 우리도 바꿔야 한다 꼭 강력하게 건의하셨죠. 미래를 내다본 교수님의 해안과 그걸 받아들인 정부의 결단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효율적인 전력 시스템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전압에 얽힌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우리 집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바로 안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볼게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그 벽 콘센트 있죠? 구멍 2개짜리. 그 콘센트 하나가 대체 얼마만큼의 전력을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정확히 모르고 그냥 쓰실 거예요. 정답은 바로 3520W입니다. 우리나라 벽 콘센트는 보통 220V에 16A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 둘을 곱하면 딱 352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용량이 구멍 한 다당 용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 3520W라는 건요. 벽에 있는 콘센트 구멍 2개를 합친 총 용량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멀티탭을 꽂아서 막 여러 개를 연결하잖아요. 그래도 그 모든 제품들이 쓰는 전력의 총합이 3520W를 넘으면 절대 안 됩니다. 최대치가 3520W인 건 알겠는데 그럼 화재나 고장 걱정 없이 진짜 안전하게 쓰려면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이제 실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80%입니다. 80% 규칙. 안전을 위해서는요. 콘센트의 최대 용량, 즉 3520W의 80%를 넘지 않게 관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바로 과부하로 인한 화재나 고장을 막는 핵심 비결이에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우리 집 안전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 집 콘센트 하나당 총 한계는 3520W다. 둘째, 이 한계는 구멍 2개랑 멀티탭까지 다 합친 총량이다. 셋째, 안전을 위해서는 최대 용량의 80% 선을 지키자. 마지막으로 건조기나 에어컨처럼 전기를 많이 먹는 제품들을 동시에 쓸 때는 특히 더 조심하자. 아시겠죠? 오늘 저와 함께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부터는 플러그를 꽂을 때 그냥 꽂지 마시고 이게 전기를 얼마나 쓸까? 하고 한 번쯤 생각해보는 현명한 습관을 가지게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전기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